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곡선, 포물선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은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분께서 이 원뿔을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자를 때마다 생기는 그 단면이 만드는 그 곡선을 일반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이 빨간색 단면으로 자른 게 오늘 우리가 배울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모선과 기울기가 같게 자른 거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타원이겠죠. 지면과 수평하지 않게, 평행하지 않게 단면을 좀 약간 기울여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타원이 나온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단면으로 자른 곡선이 쌍곡선,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겠죠? 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또 원도 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도 여기 x의 제곱, y의 제곱 해서 차수가 2차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2차 곡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2차 곡선이 2차인 이유는 차수가 2차이니까 미지수 x하고 미지수 y의 차수가 2차이니까 2차 곡선이다 라고 부르고, 미정계수 a, b, c, d, e가 달라짐에 따라서 가끔은 뭐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타원이 되기도 하고 쌍곡선이 되기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원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원의 정의.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점이 필요했겠고, 그리고 일정한 거리가 필요했겠죠. 준비물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포물선은 직선과 점이 필요하겠고, 타원과 쌍곡선은 두 점이 필요합니다. 포물선은 직선하고 점이 필요한데, 이때 직선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부르고 점을 초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직선은 준선, 점은 초점이다 라고 불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정의는 이 직선과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겠다. 즉,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도, 그리고 그 거리와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만 다 모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포물선이다. 말로는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 포물선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 이걸 직접 유도해 보겠습니다. 짧게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직접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지금 인터넷이 다 될 테니까 여기 지오지브라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지오지브라 치면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뜨는 사이트고요. 여기 앱 다운로드, 그리고 여기 시작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뜹니다. 선생님 미리 준비를 해놨고, 자, 여기 기본 틀에서 직접 포물선의 자취를 우리가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직선하고 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점에서 떨어진 거리, 그리고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 같은 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포물선 위에 있을까 궁금해. 그럼 뭘 해봐야 되냐면,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보고 점에서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봐서 그 두 거리가 같은가. 만약에 같다면 이 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고, 만약에 그 거리가 같지 않다면 포물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다. 근데 우리가 일일이 모든 점들을 이렇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방법으로 직접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슬라이더를 만들겠습니다. 임의로 이름을 정해주고 거리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0, 그리고 최대값은 한 30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이제 i다 라고 하면 그 모든 점들을 모아보고 싶으면 a를 중심으로 하고 다시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아까 우리가 설정해놨던 게 뭐였지? I였죠. I.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I만큼 떨어진 모든 점들이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뭘 비교할 거냐면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를 비교할 거니까 직선은 X는 여기 P라고 설정해놨는데, X는 마이너스 P에서부터 플러스 I만큼 가라. 즉 이렇게 I가 달라질 때마다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I인 점들과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I인 점들이 동시에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결국 포물선에서 하고 싶었던 건 이 거리가 서로 동시에 같은 만큼 떨어져야 된다. 직선에서도 I만큼, 원에서도 I만큼. 이걸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교점을 찍어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교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좀 보이게 B와 C까지 설정을 좀 바꿔줄게요. B와 C의 설정을 예쁘게 주황색으로 좀 굵게 바꿔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P는 익숙한 게 이제 1이니까 1로 하고요. 버퍼링이 있네요. P는 1로 하고, 이제 I는 바뀔 때마다 B와 C의 자취가 보여야 되겠고, I가 바뀔 때마다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자취가 바로 포물선의 자체가 되겠죠.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와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치하는 점들을 다 일일이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끊겼어요. 모든 포물선들이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고, 쌤이 지금 여기 거리의 최대값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끊긴 거고, 실제로는 연속된 실선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실선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이미 P라는 값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Y는 4P, Y제곱은 아직 안 배웠지만 써보면 네,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또는 이제 앞으로 배울 요 일반화된 요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해봤고요. 자,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별개로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반복을 하셨을 거예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모두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이용해서 기본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어려워요, 진행이 안 돼요 할 때라면 우리는 정의를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준선과 초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빨강색은 이제 우리가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하겠고, 꼭지점은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말했던 건데, 이게 초점으로부터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중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선의 발과 초점을 연결한 변의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축은 포물선을 접었을 때 포개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직선이다. 중간을 쭉 관통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축, 준선, 초점, 포물선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지 않고 싶어도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정의를 알아봤으니까 식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거, 이 방정식이라는 거는 포물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 X, Y들, 그러니까 빨강색 위에 있는
많은 점들을 다 x, y라고 했을 때 그 x, y들이 대입됐을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냐? 그게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여기 x, y와 p, 0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 거리를 말해야 되잖아요. 준선에서 x, y까지의 거리, 그 거리는 x p. 예, 그래서 더하기 p가 되겠죠. 근데 절대값하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좌변, 우변 동시에 나온 식들을 다 소거해서 없애주면 y제곱은 4px다 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y제곱은 4px, y제곱은 4px, y제곱은 4px. 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초점과 준선이 이렇게 위치한 거, y축에 평행한 준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사실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준선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 x하고 y를 이제 자리를 바꾼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도 x하고 y가 자리만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은 4py. 마찬가지로 유도할 수 있는데 방금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쌤이 이제 필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환경이 아직 초기다 보니까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일부분 좀 말로 하고 있음을 좀 양해해 주길 바라고. 자, 우린 수학 말로 풀 수 있죠? 자, 문제 1번에 1번. 초점이 F, 준선이 이렇게 생겼다. 초점이 4,0이고 준선이 X는 -4인데, 자, 보통 이제 아까 P가 1로 고정되어 있는 걸 많이 봤었는데, 자, 저기는 4로 돼 있죠. P가 4인 거죠. Y제곱은 4PX인데, P가 4인 거니까 Y제곱은 16X.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겠고, 다음. 초점이 -3,0 그리고 x는 3. 역시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원점에 위치할 수 있게 됐고 초점이 -3,0 준선이 x는 3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p가 뭐인 거죠? p가 -3인 거죠. 그래서 y제곱은 4 곱하기 -3 곱하기 x 그래서 y제곱은 -12x 이런 식으로 네. 포물선의 방정식 앞에 그러니까 y제곱은 하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 뭐가 달라진 거냐면 아마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요게 된 거거나 방향이 바뀐 거겠죠. 네.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포물선의 그리시오. 그려야 되는데 말로 어떻게? 자, 일단 방정식만 초점의 좌표랑 준선만 우리가 말로 찾아보죠. y제곱은 4px로 우리가 일반형을 알고 있었는데 y제곱은 x로 돼 있죠. 임의로 우리가 4 곱하기 무엇 곱하기 x인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y제곱은 x가 되기 위해서 y는 4 곱하기 무엇 곱하기 x인가? 즉 p자리에 4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 p자리에 4분의 1이라는 소리는 초점이 4분의 1, 0 준선이 x는 -4분의 1이다 라는 거. 네, 괜찮죠? 네, 자 문제 2번. 이번에 2번 y제곱 -2x인데 역시 마찬가지 4 곱하기 무엇 곱하기 x가 -2x이다.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가 -2가 되겠죠.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가 -2가 되니까 p가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니까 초점은 -2분의 1, 0 준선은 x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그림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꼭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자, 1, 2번 풀었는데 3, 4, 5번은 방향이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의 반사판의 단면은 포물선 모양이다. 이때 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은 반사판에 반사되어져.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축에 평행하게 태양열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포물선에 비쳐서 포물선에 반사되어서 무조건 한 점으로
모인다. 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포물선의 반사성질이라고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축에 수직인 빛이 들어왔을 때 보통은 반사각과 입사각이 같아서 직선이었다면 반사각과 입사각 같게 반사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말 텐데, 포물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사가 되면 초점으로 모인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성질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 같은 경우도 전파가 들어와서 포물면이잖아요. 한 점으로 모여서 신호를 잘 받게 하기도 하고, 그 후레쉬 같은 경우도, 후레쉬 알죠? 후레쉬 같은 경우도 초점에서부터 빛이 시작돼서 반사가 돼서 한쪽 방향으로 빛이 세게 나갈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면 초점의 위치를 달리하면서, 이미 면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만 초점의 위치를 달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뭐 위를 향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정면을 향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빛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겠죠. 포물선의 성질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문제론 외로 잠깐 추가로 얘기했고요.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흡수관은 포물선의 꼭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구하라. 흡수관이 꼭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초점의 위치를 구하라는 거죠. 즉 P 구하라는 거거든요. P. y제곱은 4px, 지금 좌표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x축과 y축을 한번 그려보세요. 교과서에다가 그려보시고 제 꼭지점이 원점이 되도록 x축과 y축을 그려보시고, 즉 p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여기 요 점을 우리가 좌표로 설정한다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x축 방향으로는 2분의 3, 또 y도 마찬가지죠. y도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겠죠. 왜? 3m잖아. 2배가. 그러니까 반절은 2분의 3. 그래서 요 점은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y제곱은 4px라는 방정식에다가 2분의 3, 2분의 3을 대입해서, 이 점이 있으니까 포물선 위에 대입해서 p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제곱은 4px에다가 2분의 3의 제곱은 4p 곱하기 2분의 3, y값과 x값을 대입한 거고, 이걸 예쁘게 정리해주면 p값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8분의 3m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하는데, 쌤이 그냥 끝내긴 아쉬워서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한 그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딱 추가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좌표평면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AC와 CB를 M 대 N으로, M 대 N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할 때, 이 C라는 점을 A와 B 좌표만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걸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죠? 네,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포물선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포물선에 적용을 해보자. 여기 A가 x1, y1, B가 x2, y2인 상황이고요. 여기서 특히 기억할 것은 이 y좌표예요. y좌표. 여기 x축으로 떨어진 거리가 y1, y2였는데 점 C의 y좌표를 y1과 y2만 가지고, 그리고 비율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x랑 독립적으로 y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죠.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포물선, 다시 포물선과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이 주어진 상태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때 한 점을 A, 한 점을 B라고 해서 그 거리, 준선까지 거리와 뭐 초점까지 거리를 A 같겠죠. 포물선 정의니까.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길이는 B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이대로 보면 헷갈리고 선생님 아까 내분점 외분점 하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리예요?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네 뒤집혀서 즉 여기 위에 있는 요 변의 길이와 A와 요 B만 가지고 요 준선으로부터 여기 F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율을 알고 있잖아. A와 B. 즉 A와 B만 가지고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 P가 뭐냐면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초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준선까지의 거리니까 2배 해서 2P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A, B는 왜 나온 거야? A 대 B니까 A 더하기 B 그리고 A 곱하기 B, A 곱하기 B 해서 A 더하기 B분의 2AB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선생님 유용하다고 했는데 겁나 지저분한데요? 네, 지저분한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뒤집어 봐요. 역수를 취해봐요. 그러면 그 전에 2로 나누어주고 역수를 취해보면 P분의 1이 되겠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식을 역수를 취해주면 AB분의 A 더하기 B가 되면서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묶이면 A분의 1 다음에 이렇게 묶이면 B분의 1이 되잖아요. 즉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그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나머지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그리고 0부터 여기 0,0부터 P,0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잖아요. P 즉 A와 B와 P 사이에 있는 아주 예쁜 식이 있다. 뭐냐면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는 거 결과만 기억해도 되긴 하지만 이게 왜 됐었는지 한번 다시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퀴즈는 여기 그 전에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반사성질이 왜 성립할까? 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는 쌤이 아까 들었던 얘 말고 이 포물선의 반사성질을 활용한 어떤 좋은 예가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두 개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형성평가를 풀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다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